이거는 제가 그 가슴 큰 여자들 몇 명한테 이게 물어봐 가지고 인제 들은 얘기인데, 남성분들이 이게 티가 안 날 것 같잖아요. 가슴 큰 여자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여자가 좀 이렇게 파인 거를 입어 가지고 본인들은 이렇게 되게 찰나의 순간에 잠깐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이걸 다 안대요 그냥. '아 저 새끼 내 가슴 봤네 방금.' 이게 다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리얼 몇 번 봤는지도 알아요. 고딩 가슴을 그렇게까지 대놓고 본단 말이야. 야 한남이 미안해. 리섭님은 외모 보고 하는 사랑이 진정한 순수한 사랑이다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컴플렉스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외모 보고 인제 그렇게 빠질 수가 있고, 근데 별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 유전자에서 외모로는 크게 막 그렇게 무슨 결핍 같은 게 없었던 사람이라면은 외모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첫인상만 통과되면은 되거든요. 그냥 정말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지 않을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걸로 훨씬 더 깊게 빠질 수가 있어 가지고. 근데 외모에 확실히 콤플렉스가 있고 내가 외모로 내 유전자를 조금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원래 모든 그 생명체는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그 본능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딩크족으로 살려고 그래도 결국에는 배우자를 찾을 때는 그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나한테 없는 거를 상대한테서 좀 찾으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내 이세가 단정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나온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외모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게 진짜로 실제로 찐사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리섭님, 부자가 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나 방식이 안정해졌다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간단한 걸로 경험을 쌓아보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 회사 경험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는 회사 경험은 한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1년도 솔직히 안 해봐도 되고 한 6개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는 사람이면요, 직원들을 왜 이해 못하냐면요, 내가 사업을 할 정도의 어떤 능동성, 어떤 실행력, 그런 뭐 열정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면요, 남의 회사에 들어가도 정말 내 일처럼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알바를 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예쁨 받았던 게 내 일처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이게 딜레마인데, 사장은 나 같은 사람을 쓰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직원의 성향이 아니었던 거야. 회사 일을 내 일처럼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이 있고 그런 능동적인 사람은요, 결국에는 내 거를 하러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거를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진짜 내 회사에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 진짜로 자기 일처럼. 그런 애들은 너무나 슬프지만 결국에는 정말 그 열정으로 자기 거를 하러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랑은 이별을 조금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얘네들은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계획을 다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그 예를 들어 직원을 한 10명 부린다고 치면은 10명 중에 9명은 멘탈이 그냥 그 전형적인 그 공무원 마인드라 그러죠. 그냥 내가 월급만큼만 받고 월급만큼만 일하겠다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동기부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회사에 불만을 갖게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장 욕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팀장 욕을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 직장 다니면서 막 뭔가를 열심히 배우겠다 막 이거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마인드를 배우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면서 나랑 마인드가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애초에 사업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서 내 마인드는 이런 거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조금 이렇게 느긋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시킨 것만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의 그 속마음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은 직원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나중에 내가 직원 고용해가지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해도 사장 면전에다 대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파악하려고 조금 회사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아이템 같은 것들이 없다면 일단은 뭐 말씀하신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 이런 거를 해보면서 사람들의 트래픽을 모으는 연습을 해보는 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선님, 여자가 여러 명이랑 썸 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서운한 티 내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예쁜 여자들은 항상 모든 남자들한테 연락이 미친 듯이 오기 때문에 그거 나만 혼자서 이 여자한테 들이대고 싶다 이런 마인드라면은 좀 괜찮은 여자는 아무도 못 만납니다.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저랑 썸 타고 있을 때 다른 남자들한테 막 고백받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거는 개의치 말아야 돼. 일단 내가 조금 예쁜 여자랑 만날 거라면은 6개월쯤 만나고 먼저 결혼 얘기 꺼냈다가 상대는 아직 확신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더 노력해야 할지 빨리 접고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 만나러 가야 할까요? 네, 6개월이면 본인이 보여주실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거기서 잘 해봤자 어차피 결혼하면 다시 돌아가요. 본인 원래 모습으로. 그러면 이혼이에요. 그것보다 그 남자 마음을 오히려 돌리고 싶으면은요, 본인이 마음이 식은 척을 해야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초조해가지고 이거를 답을 알려줘도 못 하시는데,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인이 마음이 식은 척을 한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다시 결혼하자 막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노력하고 막 절절매고 이런 것보다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 남자가 확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나는 뭐 이제 슬슬 마음 정리해야겠다 하면서 약간 그 남자 입장에서 확실히 여자가 차가워졌다고 느끼게 하는 게 남자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연애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 듣고 같은 소셜 내에서 예쁘고 똑똑한 여친을 만나서 사귀고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여친이랑 나중에 결혼하고 싶지만 제가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그런지 여친이 좀 질리고 다른 여자들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이스 가이로 남은 후에 나중에 재회할 가능성도 열어놓는 이별 방법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 계정명도 아예 리섭 질문용 계정이라고 만드셨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별할 수야 있죠. 지금 나는 그냥 뭐 일에 집중하고 싶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뭐 이별은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그 여자친구분이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 정도로 신부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여자를 다른 남자들이 가만히 놔둘 거라는 그 판단은 어디서 오는 거죠? 그냥 보통 남자들은 그거를 못 버텨요. 예를 들어 나랑 어떤 여자가 헤어지고 만날 수는 있어. 근데 나랑 헤어진 여자가 나랑 헤어진 시기에 다른 남자들이랑 잔 거를 조금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남자 심리가 웃긴 게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잔 거는 이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나랑 잠깐이라도 헤어졌어.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몇 개월 헤어졌어. 근데 이 사이에 다른 남자랑 잤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져. 이게 진짜 웃겨. 예를 들어서 나랑 뭐 한 지금 8월이니까 이 8월에 사귀었어. 처음으로 사귀었단 말이야. 근데 나랑 만나기 전에 한 6월달 경에 전 남친이랑 헤어져가지고 전 남친이랑 잔 거지.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나를 아예 만나기 전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랑 헤어지고 한 3개월 있다가 한 11월쯤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잔 거야. 근데 나랑 다음 년도 한 3월쯤에 만난 거지. 근데 내가 이때 알아서 11월 달에 나랑 사귀지 않았을 때 다른 남자랑 잤다는 거를 알았단 말이야. 이거는 못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그 마인드가 조금 됐다면은 당연히 뭐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자면은 다른 남자들도 사람 보는 눈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들도 다 똑같이 신복감으로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을 할 거여가지고 그걸 놔둘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너무 바쁘고 조금 바빠서 신경 못 쓸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근데 그러면은 여자가 그 잡을 가능성이 있고 솔직히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이 크크크 하면서 여자가 받아들지도 모른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질문자의 편에서 답을 해드립니다. 질문자가 뭐 윤리적으로 정말 너무 범법을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내가 만약에 어떤 남자 만나서 전문직 남자 만나서 퐁퐁남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저는 그 여자 입장에서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죠. 남자들이 난 지금 일에 집중하고 싶고 일에 집중해야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저기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1년 후에도 우리 둘 다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면 1년 후에 다시 만나보자. 그때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컨셉을 잡아서 그러면은 정말 이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빠졌다면은 이 남자가 정말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1년 후에는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여자 퐁퐁 시키고 싶으면 강남 대형교회 가라는 말 받아들여서 갈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실행력 쩝니다 아주. 근데 그 말을 하더라도 그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상대가 알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랑 중간에 아는 그 친구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전략이기는 하죠. 그새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상대가 알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상대도 다른 남자를 만나겠죠.
리선님, 제가 마르고 바스트가 있는 편이라 할아버지 아빠뻘의 아저씨들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서 평소에 최대한 박스티 같이 체형이 티 안 나는 옷을 입는데요. 박스티 말고 다른 옷들은 거의 라인이 드러나는데 성인이 돼서 라인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게 멀쩡한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나요? 진짜 신경 쓰이고 아직 고딩이라 잘 몰라서 여쭤봐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고, 지금 고딩이시면은 많이 그 부담도 되실 것 같기도 당연히 한데, 그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반드시 꼬셔야 될 남자가 있다면은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게 되긴 될 거예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이거는 제가 그 가슴 큰 여자들 몇 명한테 이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들은 얘기인데, 남성분들이 이게 티가 안 날 것 같잖아요. 가슴 큰 여자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여자가 좀 이렇게 파인 거를 입어가지고 본인들은 이렇게 되게 찰나의 순간에 잠깐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이걸 다 한대요. 그냥 저 새끼 내 가슴 봤네 방금. 이게 다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서 잠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느껴진대요. 저 새끼 보고 있구나. 리얼 몇 번 봤는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조금 가슴 큰 여자, 노출 있는 여자들이랑 있을 때는 진짜 기를 쓰고 눈만 쳐다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 유부남이 되고 나서 더 노력을 한 게 뭐냐면은, 추잡하잖아. 나 이제 유부남이고 나이도 이렇게 먹을 대로 처먹어가지고 20대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남자의 본능이긴 하잖아. 이게 자꾸만 눈에 약간 중력이라도 맞은 듯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제 눈이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부남이 되고 나서 오히려 정수리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정수리를. 약간 눈이 살짝 나도 모르게 내려갈 거를 대비해서 정수리를 보고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눈에 맞춰져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로 무슨 막 그 이상한 생각을 해서 이제 보는 것도 당연히 있기야 있겠지만, 이게 사람의 본능 같아. 진짜로 남자의 본능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 존나 꼬툭티 되는 스키니진을 입었단 말이야. 그런 남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자꾸 그러면 꼬툭티로 눈이 가잖아, 사람이라는 게. 나 그거 더러워가지고 보기도 싫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꼬투티한 그 스키니진 남자 거기로 눈이 가. 존나 짜증나게. 더러워 죽겠는데 자꾸만 거기 무슨 배꼽 냄새처럼 자꾸만 거기로 눈이 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참 힘들어. 이사님, 첫인상 통과에 근육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저씨 할아버지들은 진짜 계속 쳐다봐요. 동갑 남자애들은 그냥 귀여운 수준이고요. 진짜 한남들이 문제다. 한남이 미안해. 아이씨, 고딩이라고 하는데 진짜 고딩 가슴을 그렇게까지 대놓고 본단 말이야. 24살 대학생입니다. 독립하고 싶어서 보증금부터 월세까지 혼자 마련해서 계약한 뒤 입주 전에 부모님께 말했는데 왜 그걸 상의 없이 멋대로 결정하냐고 하셔서 대판 싸웠습니다. 독립할 자금과 월세를 드릴 능력도 있는데 부모님은 제 독립을 반대하십니다. 어떡할까요? 나오면 돼요. 애초에 그런 부모님이니까 같이 살기 싫어서 독립을 하시려는 것 같네요. 아니, 아들 나이가 24살이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독립을 한다 그러면은 응원할 생각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한 메리트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화부터 낸다고 하시니까 나와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 보통 보라고 파인옷 입는 거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보라고 보통 파인옷을 입죠. 근데 저 방금 전에 질문해주신 그 고등학생 여성분은 파인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교복만 입어도 가슴이 크면은 부각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이제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박스티 같은 거를 입는다고 하죠. 형님, 일상에서 눈 몇 번은 마주쳐야 호감 있는 그린라이트인가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큰 가슴에도 눈이 가고요. 남자의 꼬투띠 스키니진에도 눈이 갑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극혐으로 생긴 어떤 미친 그 틀딱 한남에 여기 볼따구에 난 왕점에 털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여기로 자꾸 그 시선이 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저 털로 자꾸 너무 극혐인데도 눈이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자의 시선이 나한테 왜 오는 건지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얼굴에 난 털난 왕점 같아가지고 나를 자기도 모르게 좀 더럽지만 자꾸 보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보게 되는 건지는 이게 조금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여성이 돈을 더 잘 벌면 남자가 집안일을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이선미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로 하고 내일 만나서 정리하려 하는데 전화할 때 여자친구 울음소리가 너무 마음 아프네요. 헤어져야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마음 강하게 먹어야겠죠? 리선님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상대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힘들기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게 아니면 빨리 좋은 사람 찾아가게끔 최대한 확실하게 끝내주는 게 매너예요. 괜히 미안해가지고 조금 더 사귀어주고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여지 주고 막 이게 그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몹쓸 짓이라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리선님 강의 덕분에 여성분이 돈도 잘 벌고 서포트도 잘해주는데 남자도 열심히 살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요? 당연하죠. 본인이 이제 멘탈만 안 깨지면 돼요. 여자가 나보다 많이 벌면은 이제 멘탈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만 잘, 그 본인 자존감 케어 잘 하셔가지고 미친 하남자 짓거리만 안 하면은 관계 유지 잘 될 겁니다. 형, 내가 소개팅에서 잘 만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주선자랑 둘이서 술 마시고 떡이 되어서 정하는 일이 많아. 이 정도면 고민이 될까? 근데 어린 나이에는 저런 경우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저 남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저런 게 뭐냐면, 그냥 쿨병 걸린 사람들이, 쿨병, 약간 힙스터병 걸린 사람들이, 우리는 이성간인데도 이렇게까지 친한 남사친, 여사친이야를 조금 과시하고, 그거를 되게 자기가 약간 헐리우드 배우 빙의해가지고 되게,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쿨병이지. 그 쿨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거는 어린 시기에 많이 걸리는 병이기는 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정말 잘 되는 여자고, 사귀기까지 하는 사이라면은 저거는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나 그거 불편하다. 그래도 남녀끼리 난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가치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저러면은, 저는 그냥 그 관계는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선님, 바람난 A한테 가장 좋은 복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만약에 남자라면은 그 여자보다 훨씬 더 잘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한테 샤넬백 하나 사주고 인스타에 올리는 게 가장 큰 복수죠. 리선님, 연애를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저한테 흔히 넌 감정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안 생기면은 연애를 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진짜 예쁜 여자를 봐도 그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건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활동하는 그 바운더리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여자를 만나도 내가 어떤 이성적인 호기심이 안 간다면 굳이 연애를 할 필요는 없죠. 안녕하세요, 리선님. 저는 30대 중반 개인 사업 중인 남자입니다. 여친이랑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입니다. 여친은 30살 전문직이고 경제관념도 좋아요. 다만 외적인 부분이 제 스타일이 아닌데 조건상은 너무 좋다 보니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건을 받아들일지 외적 이상형을 따라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게 조금 힘들기는 하네요. 근데 본인의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경제관념과 어떤 여자의 지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지금 여자친구랑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너무 얼빠여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은 계속 그냥 다른 여자 생각이 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알아두세요. 어차피 아무리 예쁜 여자랑 사귀고 결혼을 해도요, 다른 여자 생각이 나는 건 항상 마찬가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 생각이 나서 막 미칠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예쁜 여자를 보면은 혹해지는 거는 모든 남자는 다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그거를 다 참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다른 여자한테 흑심이 생겨, 이거는 그 여자친구가 못생겨서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누구랑 만나도 생기는 거예요. 그건 카리나랑 만나도 생기고 윈터랑 만나도 생기고 고윤정이랑 만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그래가지고 나 이 여자랑 만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는 이 여자가 못생겨서 그런 거겠지 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똑같이 생기는 감정이어서, 왜냐면 그런 감정이 안 드는 남자들은 진작 멸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결정해드릴 거는 아닙니다. 이선님, 이래즘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자 말고 남자요. 회사 다니는 거 아닌 이상 남자 사이에서 솔까 별 의미 없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은 의미 있습니다. 이래즘 진짜 하지 마세요. 이래즘에 한 사람 치고 저 후회 안 하는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리선님, 알파남들은 결혼을 잘 안 하는 편인가요? 인기 많고 돈도 많은 알파남들은 결혼할 때 진짜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더 나은 여자는 평생 없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그 여자가 매력 있어야 결혼하는지 궁금해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거 제가 지지난 영상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제가 그냥 오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긴 알파남이면요,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 여자를 다 바꿔가면서 만나요. 실제로. 제가 이거 그냥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도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엄청 많이 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재밌게 놀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직도 재밌게 놀고 다니는데, 제 친구 중에 돈도 굉장히 잘 벌고 그 사업가가 한 명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차도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피지컬도 좋아가지고 여자가 끊이지 않는 애가 있어. 근데 걔네 집이 되게 좋아요. 3층짜리 집이란 말이야. 3층짜리 주택을 하나 걔가 사가지고 거기서 사는 애야.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걔네 집에 이제 모여서 막 3대3 4대4 이런 식으로 막 놀았던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 집에 딱 들어가면은 무슨 당구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 막 이렇게 홀덤하는 책상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무슨 뭐 거기 들어가면은 무슨 뭐 블루투스 스피커 제일 좋은 걸로 막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와인 냉장고에다가 위스키 진열돼 있고, 진짜 놀기 너무 좋게 해놨어 걔네 집을. 그래가지고 걔네 집에 이제 이렇게 놀러 갔단 말이에요.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막 4대4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걔네 집에 갔더니 얘가 근데 2층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했더니 2층에 어제 왔던 여자애가 아직 자고 있대.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는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거를 그 여자애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거기 있던 여자애 중에 한 명이랑 또 잠을 잤어 걔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알파 메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고 도파민 터지는 인생을 포기하고 결혼을 결심할 정도의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느냐, 아니면은 그 남자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늙으면 나도 안 될 것 같고 빨리 나도 이제 아기를 낳고 싶어, 그럴 때 옆에 있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예쁘장한 어린 여자, 그런 여자가 있으면 그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파남이랑 결혼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유튜버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유튜버만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으로 부르면은 여자애들이 그냥 왔다고, DM하는 여자애들이.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유튜버 같은 유튜버 친구들이랑, 아니 유튜버가 이런데 대체 그 존잘 연예인들 남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걸까?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진짜 막 낄낄댔다니까. 아, 심지어 내가 무슨 100만 유튜버도 아니고 10만 유튜버, 20만 유튜버인데도 그랬는데, 진짜 유명한 진짜 남자 그 존잘 연예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겠냐고. 아,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진짜 조금 예쁘장하다 싶은 정도의 그 여성분들이 그런 그 존잘 알파메일들이랑 결혼을 할 꿈을 꾸고 계시다면은 그 남자가 노는 데에 얼마나 질렸는지를 봐야 돼요. 한참 놀라이 무슨 뭐 30대 초중반 이때 남자들을 내가 잘 꼬셔가지고 이 남자를 나한테 정착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일반 여성 기준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거고. 뭐야, 그때 사업가 친구네 집에서 같이 놀았던 여자 그 애들은 아나운서 애들이었어요. 아나운서 애들. 아나운서인데 위에 어제 놀았던 여자애가 자고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도 그 날에 그 남자랑 잤다니까. 그냥 그 정도야. 근데 그런 아나운서급, 모델급, 미스코리아급 애들을 하루에 3명씩 돌아가면서 만나는데, 이거를, 이 꿀잼, 이 도파민을 이기고 누가 결혼할 수 있냐고. 그거를 이겨내고 결혼할 수 있을 만한 매력을 가진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알파메일과의 어떤 결혼을 꿈꾸는 여성분들은 꿈 깨시는 게 좋습니다. 존잘 아니고 후는 정도의 알파남도 그렇죠. 아, 당연하죠. 그 여자애들이 그 친구한테 DM 보서 만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친구는 뭐 유명한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저기 막 그 뭐야 파티 같은 거나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면, 제가 이것도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다 말한 데 있어. 파티 같은 데에서요, 성공한 사업가들 파티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들 막 이런 뭐 모델들 이런 애들이 많이 와요. 걔네들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남자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랑만 이렇게 조금 뭐 명함 같은 거 주고받고 연락처를 이제 주고받고 나서 혹시 뭐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은 친구분들이랑 저희 집 한번 놀러 오세요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제 친구들 한 3명 해가지고 놀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나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담동 이런 데서 뭐 룸을 잡고 놀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디 집 같은 데서 집 하나 비워놓고 놀든지 그렇게 노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놀면 엄마 아빠가 다 어디 산속에 가둬버릴 듯이라고 리리님이 방금 전에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이래짐이 어떡하냐고. 이래짐이 뭐 회사 다닐 거 아니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래짐이 하는 순간 아나운서는 절대 못 만납니다. 본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래짐이 하는 순간 아나운서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래짐이는 절대 하지 마세요. 30살 넘어서 배우하겠다고 하는 여자. 우리 엄마 아빠 딸이야. 빠른 9사이고 회사 생활한 지는 한 5, 6년 정도 됐고 갑자기 더 늦기 전에 자기는 꼭 자기 꿈을 이뤄야겠다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로운 편이고 현실적으로 한국 나이로 32, 셋 정도인데 남들은 결혼하고 자리 잡을 나이인데 갑자기 저러니까 엄마 아빠 둘 다 머리를 싸매신다. 어렸을 때부터 끼도 있고 예쁘장하긴 한데 그쪽 판이 외모가 예쁜 애들도 세고 셌고 어려서 시작해도 될까 말까고 일반적으로 밥벌이도 쉽지 않은 곳인데 걱정이다. 어린아이도 아니라 반대라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뭐 배돼지가 불러서 하는 그거 좀 집이 지금 어느 정도 산대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이거는 이 여자가 엄마 아빠 딸이라고 하는데 뭐 누나인지 뭐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여자 형제가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자 형제가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찐득하게 열심히 했고 뭐든지 간에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뭐 대학교 같은 것도 수능 공부 같은 거 진짜 직살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명문대도 나오고 그러니까 뭘 해도 그래도 평타는 쳤던 사람인가 최소 평타에다가 뭐든지 좀 하면은 진짜 끝을 보는 스타일. 이랬으면 한번 해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장 내가 회사 다니기 싫고 여태까지 뭐 딱히 인생 살면서 그렇게 막 딱히 대단한 업적 같은 것도 없어. 그냥 대충 그냥 뭐 남들 하는 대로 뭐 물이면 물이요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30살 넘어서 이런다는 거는 그냥 회사 때려치고 싶고 부모님 돈은 많고 하다 보니까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거의 가능성이 높죠.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냅둬봐. 참 철없다 싶을 듯. 근데 읽으면서 허성태 생각남. 사람 인생 모르는 건데 뭐. 허성태 배우가 그런 인터뷰를 했죠. 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내가 뭐 30대 넘어서 배우 생활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와이프가 나를 믿고 응원해줬다 막 이런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건데 뭐라고 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해야 됩니다. 확률 게임. 사람 인생 모르는 건데 뭐 이게 극단으로 가면은 회사 때려치고 로또를 사도 되는 거예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건데 뭐 로또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아니 사람 인생 모르는 건데 뭐 내일 당장 뭐 운동선수를 준비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가지고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조언이긴 합니다. 나 같으면 알아서 해라 하고 지원 안 해줌. 회사 다니면서 오디션 보고 뭐 캐스팅이라도 되고 나서 뭐라도 하지 소속도 없이 무작정 때려치고 하기엔 생각이란 건 있어서 바로 회사 때려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연기학원 다녀보겠다고 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회사 다닐 거 다니면서 연기학원 다녀보겠다고 하는 건. 배우의 90%는 알바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간다더라. 자기가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하면 말릴 수도 없지. 90%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95% 이상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얘기도 했는데 본인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더 늦어지면 시작도 못하고 후회만 남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겠다 해서 더 할 말이 없더라. 허성태님은 LG 해외 영업부 판매왕 하셨던 분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예인 다 그냥 뭐 개꿀빤다 어쩐다 하는데 예전에 그 박진영 그 JYP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정지훈 B를 보면서 걔는 뭘 해도 했었을 애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정지훈 님이 그 JYP 있을 때 연습생으로 있을 때 박진영이 그 얘기를 했대잖아. 너 1년 공부해가지고 중앙대 못 가면은 너 연예인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개빡세게 공부해가지고 거기를 붙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야. 연예계만 빡세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특히 연예계 이쪽으로 가가지고 진짜 밥벌이하고 살려면요 일단 상위 1%가 돼야 돼요. 상위 1%가 안 되면은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분야든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왜냐면 웬만큼 독종이 아닌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했었던 말이랑 비슷하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뭘 하든지 찐득하게 해가지고 어떤 집단에서든지 좀 상위권이 됐었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거라든지 다 뜨뜻미지근하게 했었던 사람이든지 그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힘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가족이 무슨 상관? 지원해달라 하면 그건 경우가 아니지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 특이 케이스라면 어떤 거? 엄마 아빠 성향상 막내라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흔들리실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
비빌 언덕이 있어가지고 저런 결심을 하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나 혼자 이겨낼 거야 어쩐다 해도 지금 부모님이 잘 산대잖아. 그래서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거야. 내일 모레 굶어 뒤지게 생겼고 내가 아니면은 뭐 우리 집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는데 저런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제 마누라가 배우였는데요. 진짜 힘들게 살다가 저랑 결혼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누구 아래서 일 못합니다. 어쨌든 다들 뭐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어떤 공무원분께서 써주신 주식 중독 못 고쳐라는 글입니다. 남친이 미장 개장하는 5시만 되면 안절부절하고 손 떨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함. 미장 급등주만 하고 그동안 많이 날렸는데 또 하루에 200-300 단타로 버니까 그 맛을 못 잊나봐. 내가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알겠다 하고 또 하고 데이트 중에도 화장실 가도 단타한다고 안 나오고 이거는 못 고칩니다. 못 고쳐. 이거 전 재산 날릴 때까지 못 고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거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이거 도박 중독자의 뇌랑 지금 똑같을 겁니다. 이 남자친구분의 뇌 저거를 찍어보면은 이거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코인 같은 거에 넣는 사람들도 현생 사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게 막 하루 종일 이게 막 요동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합니다. 이거는 이미 일상생활 불가능해질 때까지 그 도파민이 지금 치사량으로 나오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남친은 자기가 뭐 투자를 하고 있다 어쩐다 하겠지만 이건 그냥 도박입니다. 도박 중독자의 뇌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길게 볼 게 없는데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잃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미 다 잃고 대출까지 받아서 했던데 와.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한남분들이 반성하셔야 될 거, 이런 남자들도 다 연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연애 못한다는, 한여들이 남자 돈만 본다는 그런 여혐 걸린 남성분들은 좀 반성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재산 다 잃을 때까지 지금 도박을 하고 있고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남자들도 데이트 도중에, 이번에 나는 솔로에서 지난 기수에서 데이트 도중에 담배 피러 간 그 쌈배 형님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데이트 도중에 화장실 가가지고 그 주식창 본다고 아예 나오지도 않는 남자도 이렇게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내가 도파민에 절여져서 누가 말해도 안 들릴걸? 근데 아직도 남친이야? 방생 시그널인데? 이미 갱생 불가능임. 깡통 한번 차봐야 됨. 결혼 어케함? 이거 심각한 수준인데. 이건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도박이라고 합니다. 사팔사팔하고 오르길 기도하고 장 열릴 때 홀짝하듯이 하지 않아요. 주식 중독이 아니라 도박 중독이지. 누가 주식을 저렇게 해. 빚까지 내가며 그러는 건 도박 중독이지. 남친을 고치는 것보다 다른 남친을 만드는 게 더 낫겠는걸? 급등주는 먹은 기억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데 중독의 영역임. 바로바로 도파민 분출되는 결과값이 나오니까 급등주하다 말아먹은 사람이 제일 많음. 주식이 아니라 도박하는 중. 뭐 다 똑같네요. 저런 걸 보니 용기가 생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주식 고민 얘기가 아니라 연애 못하고 있는 남성분들의 이제 동기부여 글입니다. 이게 자기 돈 전재산 다 날리고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가장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철밥통 공무원 여친을 사귀고 있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쓰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유니클로 셔츠랑 가격이 10,000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선주문 이벤트 기간이라 잠시 동안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